X를 통해 공유하면서 눈과 비, 토네이도, 쓰나미, 고질라도 나를 막지 못한다. 리플 파티에 가는 걸 막을 수 없다라고 적었는데 뉴욕 상황이 물난리로 생각보다 심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리플 XRP의 가격 자체에 대한 분석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년이죠. 2024년 9월까지 비트코인 기준 21만 5천 달러, XRP는 43달러로 예측하고 있으며 최대 249달러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황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얼마 전이죠. 미 하원과 상원이 이제 연방 정부 폐쇄, 즉 셧다운의 위협을 없애고 이 연방 정부 기관들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기 임시 예산안을 잇따라 통과시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서명하도록 송부함에 따라 연방 정부 폐쇄 위협, 즉 셧다운의 위협이 완전히 종식되었다라고 합니다. 전격적으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이 임시 예산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키지만 연방 정부의 재난 지원을 160억 달러, 한화 21조 6,800억 원을 증액시켜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되었습니다. 임시 예산안 통과로 미 정부는 11월 17일까지 제출이 가능해졌는데 현재 크립토 마켓을 포함한 위험 자산들의 경우는 셧다운 리스크 해소로 인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태이죠. 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는 미 연준의 정책으로 인해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욱 희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로버트 기요사키 연준 디지털 화폐는 빅브라더 비트코인 금, 은 늦기 전에 매입하라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로버트 기요사키는 연준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즉 CBDC가 비트코인과 금, 은을 귀중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X를 통하여 이같이 말하며 금과 은, 비트코인을 늦기 전에 매입하라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는 연준의 CBDC는 빅브라더로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없다라면서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CBDC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와 같이 탈중앙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전형적인 이 중앙화 시스템이죠. 그저 화폐를 디지털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CBDC가 시장에 들어오면 비트코인과 금과 은, 현금이 귀중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며 CBDC는 이제 여기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은행이 이를 사용하는 경제 주체의 예금과 소비 내역을 일일이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는 지난 1월 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추었지만 이 1만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만 5천 달러라는 저점을 찍은 후에 현재 가격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지난 7월 당시 내년이죠. 2024년 1비트코인당 12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달러와 가치의 하락을 점치게 되었는데요. 현재 많은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관점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린저 밴드의 축소를 통한 이 추세 전환의 가능성과 데스크로스의 임박으로 확실한 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10월을 기점으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이제 얼마 전 리플사의 경우는 SEC 승소 기념 파티가 열렸었습니다. 이 리플랩스가 주최한 승리 파티는 이제 말 그대로 리플 XRP 커뮤니티의 자축연이었는데 유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29일 리플사는 SEC 소송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면서 이 파티를 뉴욕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날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특별한 발표는 없다, 이 축하 자리다라고 X에 적게 되었는데요. 이 갈링하우스는 커뮤니티 멤버들과 찍은 사진과 자축의 의미를 담은
문신까지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제 오른팔에는 XRP 로고와 함께 07-13-2023이라는 날짜를 새기게 되었는데 이 날짜의 의미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 뉴욕 남부지방법원인 7월 13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된 XRP에는 증권성 판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데이비드 슈얼츠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나도 비슷한 문신을 새겼을 것이라고 언급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파티에서 깜짝 발표는 없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리플사의 IPO 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쉽지만 이제 그러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이에 반응하듯 XRP 가격 또한 일시적으로 0.55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유투데이는 리플 커뮤니티가 악천 후에도 불구하고 자축연의 흥분한 모습이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ODL 솔루션에 대해서 농담을 주고 받는 등 리플 커뮤니티는 여러모로 환호를 하게 됩니다. 이 암호화폐 팟캐스트 진행자 토니 에드워드는 홍수 상황을 X를 통해 이제 공유를 하면서 눈과 비, 토네이도 그리고 쓰나미, 고질라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이 뉴욕 상황이 물난리로 생각보다 좀 심한 상태입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뉴욕 상황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 컨퍼런스나 이제 파티들도 많이 취소가 됐다라는 기사를 접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심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 리플 XRP 가격 자체에 대한 분석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년이죠. 2024년 9월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21만 5천 달러, XRP는 43달러로 예측하고 있으며 최대 249달러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XRP의 놀라운 여정, 이 전문가가 비트코인의 놀라운 가격 급등을 예측한다. 이렇게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 최근 트레이딩 뷰에 게시된 차트 분석에서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XRP 미래 가격 움직임에 대한 대담한 예측으로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합니다. Jesus Christ, Mr. Pool 그리고 Bigger Smalls라는 이제 제목의 차트의 XRP의 이런 제목은 XRP의 잠재적인 이익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XRP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이냐 이거를 보는 글을 게재했다라는 것이죠. 이 애널리스트의 분석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2015년 가격 사이클 간의 유사점을 그리며 시작이 되며 비트코인이 유사한 궤적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이제 2024년 9월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21만 5천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하게 되면 XRP의 가격은 43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가격 패턴과 궤를 같이 한다면 이 낙관적인 전망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주목을 끄는 것은 애널리스트의 이후 예측인데 이 분석가는 비트코인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기를 추정하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려 124만 7천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에서 애널리스트는 XRP 또한 이제 249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124만 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면 XRP 자체가 249달러까지 상승한다, 급등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XRP가 이 가격에 근데 달성을 하려면 현재 가격 대비해선 48,000% 상승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급등의 규모는 투자자들이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하겠죠. 일단 1달러만 도달하자라고 하는 가운데 48,000달러 상승을 외치고 있으면 당연히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XRP 관련해서 많은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1달러, 10달러, 100달러, 최대 10,000달러까지 다양한 가격 분석들 나오고 있죠. 우리가 XRP 그 어느 코인보다 애정이 가는 것은 이 리플만큼 실제적인 성과를 보이는 코인 프로젝트가 없다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과연 XRP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지 넥스트 불장의 주인공은 XRP가 되리라 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CBDC 관련해서 유의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얼마 전에는 조지아와 함께 CBDC의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었다라는 호재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48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이제 너무나 관용적이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PC와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인공지능 AI가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블록체인이라는 난데없는 손님까지 찾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야만 했던 일들이 더 이상 사람 없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중개인은 필수였던 시대에서 중개인이 필요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 산업화 시대에는 인권이 무시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굳이 산업혁명까지 성명이 시작됐던 영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도 노동 환경은 참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반대의 목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이 노동자의 권리, 학생의 인권 같은 단어들이 시대의 주류를 이루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지나친 인권 신장들 문제 삼는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귀족 노조,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 같은 일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신용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빚을 필수로 합니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가는 국채를 찍어내야 하고 은행들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줘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신용이 좋은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수가 되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은행의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은 그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뜬금없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데이터를 단순히 복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A 월렛에서 B 월렛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는 어떠한 중개 기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네트워크에 동참하는 자발적 참여자들, 즉 채굴자들이 있습니다. 이 채굴자들은 네트워크를 지탱해주며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문제는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로 인해 채굴에 따른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는 그 감소분을 가격 상승으로 넘치도록 채워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출현은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데요. 이 비트코인으로 인해 수많은 코인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으며 대항마로 CBDC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중은행들의 존립 자체에도 이제 의문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도기에 미국 정계는 아직 어떠한 법률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이 증권이라며 대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의 기회는 이런 과도기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은 축복의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촉망받던 코인이 사라지고 거래소와 서비스가 막히면서 돈을 날리는 일도 발생하지만 오히려 떼돈을 버는 일도 많습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이런 기회를 위험하다고 등한시하지 말고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에 실제적인 투자를 하며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회 자체가 정말로 매영상 말씀드리듯 2년 뒤, 3년 뒤에 오늘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골든타임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정말 흔치 않은 기회 속에 우리 실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